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원 내용,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 지원 내용 5억 이하인지, 또는 10억인지, 8억인지, 또는 50억인지, 또 100억인지, 규모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이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 조건은 대부분이 이제 다 무료로 지원해서 지원하는 R&D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조건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금 얼마이고, 만약에 이제 10억이다 그러면은 우리 민간 부담금이 이제 3억이다. 70%, 30% 거의 비중이 되거든요. 75대 25% 이렇게 하는데, 민간 부담금은 이제 기업 부담금이죠. 기업 부담금은 이제 25%에 대해서 이제 현금 부담과 현물 부담으로 나누는데, 대부분 현물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료는 징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 창출을 했느냐, 수익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의 기술료로 징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시드머니를 지원받아 가지고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상용화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당연히 우리가 기술료를 징수를 해야 되겠죠. 크게 부담은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살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지원 분야 볼까요? 과제명, 세부 지원 기술 분야, RFP는 어떤지, 계획 보고서 등이 무엇인지, 지원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야 됩니다. 특히 과제명을 잘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됩니다. 모든 지원하는 사업은 과제명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업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과제명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명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잘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지원 기술 분야, RFP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자격은 이제 기업이 하는 것인지, 기업도 대기업이 하는 건지, 중소기업이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기타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기업에서 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100억 이상, 500억, 이렇게 1000억 이렇게 대기업한테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한테는 이제 100억 이하의 그런 예산을 배당을 해주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런 쪽은 이제 주로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기초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조사라든가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억 이하 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 사업에는 이제 몇십억 단위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창업 후 인력 경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또 인력이 충분하느냐 안 되느냐, 매출 기준이 보고, 그다음에 R&D 투자 비율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는, R&D 투자 비율을 조건을 살펴본다는 게 뭐예요? 이 기업이 R&D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상품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참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겠다. 특히 사업명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야 되십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최소한의
전산 접수는 사업 마감, 전산 접수 사업 마감 이틀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일날이나 당일 전날 밤에 하게 되면은 이제 전산 오류 등으로 또는 과부하 등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애써 작성한 제안서를 접수를 할 수가 없게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전산 오류라든가 아니면 내가 미처 준비 서류를 하지 못했다든가 별첨으로 들어가는 그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이틀 전까지는 전산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서류 제출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별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사전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작성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류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제 내가 어떤 과제를 어떻게 이제 접수 제안서를 작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파트별로 범위가 틀려요. 이런 파트별로 우리가 상용화를 할 것인지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 것인지 뭐 랩에서 개발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파트별로 지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T1, T2, T3, T4, T5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자, 내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할 거냐, 1년 과제로 할 거냐, 3년 과제로 할 거냐, 2년 과제로 할 거냐, 5년 과제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년 과제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는 그런 제시하는 대부분 사업 지원 과제는 이제 사업화 바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T5 이 사업화 단계 이건 대부분 1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제품부터 사업화까지 7단계, 8단계, 9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사업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2년짜리 과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년짜리니 5년짜리니 이런 과제가 있어요. 이런 과제들은 대부분 1단계부터 9단계 과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이제 5년 이상짜리 과제는 대부분 기초연구 단계가 있어요. 기초연구 단계를 뭐 1년 동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 기초연구 단계를 하고 나서 시험 단계에 또 2년 차에 하겠다. 3년 차는 시제품을 만들겠다. 4년 차는 뭐 실용화 단계까지 연구 개발하겠고, 그 다음에 5년 차부터는 양산할 수 있는 상용화 제품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근데 1년짜리는 대부분 이제 T5 양산 단계 상용화 하겠다라고 뭐 2.5억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부터 작성을 하면은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라 9단계 위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여기에 맞게끔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까 우리 과제명을 잘 살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제명을 잘 살피고 내가 작성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은 과제명을 굉장히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과제명은 명확하고 쉽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명확하고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속에,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그 R&D 기술 트렌드, 그 부분이 이 제목 속에, 과제명 속에 삽입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내용의 그런 부분들이 다 삽입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제명에 그런 부분이 함축돼 있지 않다라고 보면은 잘못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과제명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다 그러면은 이 분야의 제목에 5G나 6G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차세대구나.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과제구나. 이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돼서 평가위원들한테 암시적으로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제명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함축돼 있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 심사위원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꼭 그러진 않겠지만은 과제들이 접수된 과제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십 개가 접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류 평가를 해서 골라내야 되잖아요. 골라낼 때 이 사람도 인간인지라 연구과제, R&D 과제의 주 핵심 지원 분야가 어떤 분야라는 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명시되어 있는 과제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제에 명시되어 있는, 제시하고 있는 과제의 타이틀이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서류 심사에서 이제 1차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써야 됩니다. 내가 작성하는 사람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제3자 평가위원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작성하시는 게 좀 편할 것입니다.